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현태의 만리풍치에서 문재인 게이트와 관련하여 온 국민의 관심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이 과연 두루킹의 몸통일까라는 제목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와 자료들을 근거하여 추론해보면 두루킹 김동훈은 김경수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휘를 받아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또 김경수는 범행 과정과 관련 내용을 문재인 후보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문재인은 김경수와 두루킹 일당이 한패가 되어서 댓글 조작 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에서도 무려 60.4%가 문재인은 김경수와 두루킹 일당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국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 뜻이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루킹 일당이 경제공진화 모임인 일명 경공모의 발음이 어렵다 해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의미의 경인선으로 바뀌게 된 것도 문재인의 지적 때문이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저도 경공모 발음이 어렵네요, 해보니까.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김경수, 두루킹, 김동훈은 한 보고 라인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김경수와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 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했고, 또 경인선 가자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는 영상 자료들이 방송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김정숙 여사가 관여되었다는 또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최근 김태우 청와대 민정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루킹이 허익범 특검에 제출한 USB 내용을 언론 보도 이전에 먼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USB 내용 속에 문재인, 김정숙, 백원우, 송인배 등 청와대 식구들이 줄줄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감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윗선에서 왜 이런 지시를 했겠습니까? 이는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문재인, 김정숙은 두루킹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수혜자란 점에서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게이트를 수상하기 위해서는 제2의 문재인, 김정숙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큰 국정농단 사건이고 또 대규모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범죄가 밝혀지고 확정되면 대선 그 자체가 무효가 되고 문재인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두루킹 사건의 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경수는 두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킹크랩 등을 동원한 대규모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합의 제32부에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고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으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훈을 중심으로 한 댓글 조작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김동훈과 함께 지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여론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경수의 범행 공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첫째, 경공모 회원들의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드루킹이 김경수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고, 세 번째는 총 48회에 걸쳐서 온라인 정보 보고를 통하여 대선 댓글 조작 실적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경수는 단순한 공범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한 것으로서 사실상 여론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언론 기사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여론 조작을 진행해 왔고,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4월부터는 하루에 무려 300개 정도의 기사를 선정하여 그 기사에 여론 조작 댓글 다는 것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이러한 댓글 여론 조작 작업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국정 현안에까지 여론 조작을 해왔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과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41만 건에 달하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들어서 기존 정권을 여론 댓글 조작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헌정 질서 교란, 민주주의 질서 파괴, 국정농단을 한 대표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드루킹 일당과 국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의 댓글 여론 조작은 무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8,840만 건이나 됩니다.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200배가 넘는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 행위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또한 법원은 김경수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에 의존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드루킹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는 김경수가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불법 댓글로 치러진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드러낸 판결입니다. 오늘 정현태의 만리풍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